저는 천천히 달리다 보니 2달 만에 살을 12kg이나 뺐습니다. 오늘은 저처럼 달리기 자체를 즐기면서 즐겁게 오래 달리고 싶으신 분들 또는 과체중이시거나 달리기 전에 부상이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슬로우 조깅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조급하게 달리다가 부상으로 운동을 못한 적이 많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컨디션이 좋아지면 꼭 기록에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기록에 신경을 쓰면서 운동을 하면 꼭 부상이 왔습니다. 욕심이 생겨. 다치면 운동을 못하는 것도 답답한데 몸 컨디션도 안 좋아지고 요요가 와서 살까지 다시 쪄버리면 그 심정은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다쳐보는 것도 그리 나쁜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다쳐보니 건강함과 관리의 중요성을 알게 되더라고요. 혹시나 여러분 중에서도 이미 다치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걱정 마세요. 푹 쉬고 회복하고 다시 달리면 됩니다. 뭐 어떻습니까? 다시 건강하게 잘 달리면 되죠. 이렇게 부상 없이 좋은 컨디션의 몸을 유지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저는 기록의 향상보다는 꾸준히 오랫동안 즐겁게 달리는 것을 목표로 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운동 자체를 즐기는 것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상 없이 오래 달릴 수 있는 슬로우 조깅 자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달리기를 시작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으시거나 달릴 때 무릎이나 발목, 발바닥 등에 통증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슬로우 조깅은 아래 3가지 사항만 알고 계시면 즐겁게 달리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엉덩이로 달립니다. 엉덩이를 빼지 않고 허리를 곧게 펴고 달리는 자세는 무척 중요하죠. 이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상체가 절대 앞으로 숙여지지 않고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 비결은 바로 엉덩이를 앞으로 밀면서 달리는 것입니다. 달리기는 발이 아닌 엉덩이로 달린다고 생각해 보셔요. 마치 누군가가 내 엉덩이를 뒤에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엉덩이를 앞으로 던지는 느낌으로 달려보세요. 다리를 뒤로 차면서 몸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가 앞으로 던져지면서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입니다. 그때 다리는 그저 몸을 지탱해주는 느낌 정도일 거예요. 달릴 때 누군가 엉덩이를 뒤에서 밀어준다고 생각해 보시면 몸이 엄청 빠르게 나아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겠죠? 그런 느낌으로 달리시면 됩니다. 이게 어렵다면 스스로 허리에 손을 대고 밀어주는 것처럼 해보셔도 이 느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절대 허리가 뒤로 제껴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느리게 달릴 때에는 몸통은 거의 수직이고 속도가 빨라질수록 몸은 앞으로 숙여지게 됩니다. 이때 코어가 흔들리면 자세가 무너지는데요. 그렇다고 힘을 꽉 줘서 몸을 버티시면 안 되고요. 편안하게 달리되 몸통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느낌으로 코어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잘 달리시는 분들은 발을 뒤로 차고 발목과 무릎의 탄력을 이용해서 더 빠르게, 더 가볍게, 리듬감 있게 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처음 달리실 때부터 그렇게 달리면 아직 근육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금세에 지치시거나 자칫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F1 자동차의 운전을 상상하시면 안 되겠죠. 두 번째, 보폭은 발바닥 1개 이하의 걸음으로 달립니다. 발을 뻗는 길이는 발바닥 너비의 반에서 1개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발끝을 뻗는 것이 아닌 무릎을 살짝 들어주시면 됩니다. 엉덩이와 함께 무릎도 앞으로 던진다는 느낌으로 달리시면 됩니다. 이때 무릎을 높이 들 필요는 없습니다. 보폭이 작기 때문에 아주 살짝만 들어주셔도 충분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점이 있는데요. 무릎을 들지 않고 밑으로 차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몸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프를 하게 됩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검중검중 점프하면서 달리시게 될 거예요. 헷갈리시죠? 무릎을 펴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접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엉덩이는 앞으로 던지고 있고 무릎을 살짝 들기 때문에 몸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전진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점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앞으로 달려나가게 될 거예요. 무릎 밑으로는 완전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착지하시면 됩니다. 특히 무릎을 들 때 발끝을 보통 들게 되는데 발목도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착지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강이 앞쪽 마사지도 많이 해주시고 힘을 빼는 연습을 하시면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이렇게 달리시면 미드풋, 포어풋, 힐풋과 같은 착지점에 신경 쓰지 않아도 발목에 힘을 빼시면 자연스럽게 착지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총총 달리다 보면 170, 180 bpm 정도로 달리시고 충격도 줄고 안정적으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보폭이 넓어지면 무릎과 발목을 통해서 온몸으로 충격이 전달됩니다. 엉덩이가 빠지면서 발을 뒤로 차게 되고 그 반발력으로 다시 발을 앞으로 차게 되면서 보폭이 자꾸 커지게 될 겁니다. 악순환이죠. 이때 뒤꿈치와 무릎 고관절로 연달아 충격이 오면서 좋지 않은 자세가 되고 부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보폭은 절대 넓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세요. 세 번째, 어깨는 툭 떨구고 팔은 뒤로 가볍게 흔들어줍니다. 달릴 때 상체 자세가 무척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어깨는 힘을 축 빼고 달리시면 됩니다. 숨을 푹 내쉬면 어깨에 힘이 축 빠지죠.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달리시면 됩니다. 가슴이 앞으로 푹 꺼진 것도 아니고 힘을 줘서 바짝 긴장한 상태도 아닌 자연스럽게 어깨와 가슴에 힘이 빠진 상태를 유지해주세요. 이때 팔은 V자로 접어서 몸통에 가볍게 붙여줍니다. 몸에서 팔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면 됩니다. 어깨가 엄청 넓거나 광배근이 엄청 발달하신 경우가 아닌 이상 어깨에 힘이 빠지면 팔은 몸통에 자연스럽게 붙여질 거예요. 이 상태를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팔이 11자가 아닌 몸통에 자연스럽게 붙은 각도가 좋습니다. 11자로 달리시면 나중에 어깨가 아플 거예요. 팔이 90도 이상으로 펴진 채로 달리면 팔의 무게 때문에 나중에 말통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힘을 쓰게 되죠. 팔을 90도 이하의 V자로 접어서 달리셔야 힘이 덜 들어갑니다. 주먹을 살짝 쥔 채로 손등이 살짝 하늘 방향으로 향하게 해보세요. 보통 팔을 11자로 똑바로 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역시 일부러 힘을 주고 팔을 펴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것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손등이 완전 하늘로 향하는 것도 일부러 힘을 주는 자세죠. 자연스럽게 살짝 손등이 하늘로 향하도록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팔이 몸통을 살짝 스치듯 11자가 아닌 사선으로 스윙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몸통 중심을 팔이 넘으면 과도하게 힘을 주는 것이기에 몸이 흔들릴 겁니다. 배꼽을 넘지 않으면서 가볍게 팔이 뒤로 스윙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팔이 몸통에서 떨어지면 어깨와 승모에 힘이 들어간 자세이기 때문에 이 또한 나중에 힘이 들어갈 거예요. 달릴 때 팔은 앞쪽이 아닌 뒤쪽으로 가볍게 흔들어주세요. 축구공을 차거나 격투기 선수들이 니킥을 하는 경우를 잘 보면 발이 앞으로 나아갈 때 나아가는 발과 같은 쪽 팔은 뒤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무릎이 앞으로 나아갈 때 팔이 뒤로 나아가야 몸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적은 힘으로 더 힘차게 달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슬로우 조깅 자세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엉덩이로 달리기. 두 번째, 보폭은 발바닥 1개 이하의 좁은 걸음으로 달리기. 세 번째, 어깨에 힘을 쭉 빼고 팔은 뒤로 스윙하기. 이렇게 세 가지 자세에 집중해 보세요. 이 정도만 주의해 주셔도 처음 달릴 때 부상이 올 위험은 아주 적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꼭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자세를 바르게 하고 보폭을 줄이고 팔을 잘 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바로 아래와 같은 문제들입니다. 달릴 때 발바닥에 물집이 생기거나 신발 안에서 발이 이렇게 좀 계속 미끄러지고 헛도는 느낌, 그것 때문에 발바닥이 뜨거워지고 발목이 불안불안한 느낌, 그리고 오래 달리면 발이 붓는 고통, 이런 문제점들이 생겼는데요. 저는 부상을 많이 당했었기 때문에 슬로우 조깅을 하면서 나름 내 몸에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정화, 쿠셔나, 카보나 같이 유명하고 값비싼 러닝화는 정말 아낌없이 신어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위에 문제가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자세나 러닝화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하고 한참 고민을 하다가 처음으로 러닝 양말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우 왜 이렇게 안 들어가? 발목, 발바닥의 불편함이나 물집 같은 문제들은 러닝화가 아닌 양말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러닝용 양말이 너무 고가여서 굳이 그런 양말이 필요할까 하는 의심이 있었는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런저런 러닝용 양말을 신어보니까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위의 문제들이 싹 해결되는 것이었고 발이 너무 편안해지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달릴 때 피로감도 훨씬 줄고 달리기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달릴 때 양말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제가 러닝 양말을 수십 켤레 신어보고 느낀 건 신발에서 발이 미끄러지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발목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압박력이 있어야 한다. 발에 땀이 많이 차니 통풍이 잘 되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너무 비싸지 않아야 한다. 이런 점들을 좀 중요하게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유명 브랜드 양말부터 다양하게 신어보다가 이 모든 것을 갖춘 양말을 운 좋게 찾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동을 받은 나머지 좀 조사를 하다 보니 이 양말 회사의 대표님까지 알게 되었고 제가 개발에도 참여하고 론칭까지 하게 되는 운 좋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느꼈던 편안함의 감동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제가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고정 댓글을 남겨두었으니 꼭 참고하셔서 달릴 때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러닝 양말은 통기성이나 쿠션 같은 하나의 장점을 강조하더라고요. 물론 모든 게 다 좋은 양말도 있는데 그런 양말들은 너무나 고가였습니다. 하지만 벤티지 러닝 양말은 발목의 안정, 미끄럼 방지, 통기성, 쿠셔닝 이런 장점들을 모두 동시에 해결해 주면서도 아주 좋은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자마자 발목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바로 오는데요. 그래서 착지할 때 발목의 흔들림이 줄고 괜히 발바닥이나 발목에 힘을 주는 습관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슬로우 조깅처럼 오래 천천히 달리는 러닝에서는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신을 때는 일반 양말보다 조금 탄탄하다는 느낌이 있는데요. 하지만 러닝 중에 발이 잘 안 붓고 신발 안에서 발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특히 30분 이상 오래 달리시는 분들은 이 컴프레션의 차이를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물집의 가장 큰 원인은 신발이 아니라 양말이 신발 안에서 미끄러질 때 발생하는 그 마찰열 때문인데요. 벤티지 러닝 양말은 발바닥에 미끄럼 방지 패드가 견고하게 들어가 있어서 신발 속에서 발이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쓸림이 줄고 양말 덕분에 물집이 안 생기는다는 후기가 많이 있습니다. 발바닥 부분이 일반 러닝 양말보다 훨씬 도톰한 편인데요. 하지만 너무 푹신해서 자세가 무너지는 그 정도는 아니고 바닥에 충격이 한번 걸러지는 편안한 느낌 정도입니다. 발바닥은 도톰하지만 통풍이 좋은 소재와 구조로 되어 있어서 발이 무척 쾌적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겠지만 러닝용품 역시 예뻐야 손이 가더라고요. 운동할 때 신었을 때 부담스럽지 않고 데일리 러닝에도 잘 어울리는 예쁘고 편안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자꾸 손이 가는 양말인 것 같습니다. 벤티지 러닝 양말을 이런 분들께 특히 추천합니다. 슬로우 조깅으로 러닝을 시작하시는 분들 또는 발목이나 발바닥이 좀 불안하고 불편했던 분들 오래 달려도 편한 러닝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벤티지 러닝 양말을 착용해 보시길 권장드리고요. 빠르게보다 꾸준히, 열심히보다 부상 없이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도 이렇게 제 채널에서는 달리면서 건강하게 달리고 다이어트도 할 수 있는 건강한 방법을 계속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고정 댓글 꼭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굿.